안녕하세요. 빠르게 다 보는 뉴스, 메타뉴스입니다. 12월 28일 국내 코로나 감염자 5,409명, 재원 위중증 1,151명, 사망자 36명입니다. 미국 37만 4,991명, 영국 12만 8,685명, 독일 3만 998명, 프랑스 17만 9,316명, 일본 313명, 중국 197명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27일 방송에서 대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이준석 대표가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 8월 15일 130만 원 상당의 숙소 및 청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 김세혜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도권 6억, 지방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으로 청년 부동산 민심에도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에 야당 의원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두곤 나치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로 포문하나 열은 듯하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등판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새해 1월 초에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됐을 때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호남계의 인사 등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오나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 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G7 외교개발장관에 의해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근차근 물밑에서 진전이 있었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00명대로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확진자가 하루 새 109명이 늘어 누적 558명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신속검사법을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 현행 오미크론 유예 조치도 내년 1월 7일부터 4주간 연장했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었어요. 걱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말까지 적용되는 방역조치를 연장할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과 경제 둘 다 잡기 쉽지 않아 보여요.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아프리카 11개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입국 금지를 내년 2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현행 오미크론 변이 유입관리 강화 조치를 4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에 25만여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환자도 2주 전보다 6% 늘었지만 하루 평균 사망자는 오히려 5%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목걸이 줄이나 귀 보호대, 또 마스크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 가드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해봤더니 가드를 사용하면 피실험자에 따라 누설률이 크게 달라지거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틈이 벌어져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해도 잘 쓰세요. 언론사 기자와 야당 정치인, 일반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최근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관리 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28일 어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산업재해를 입어 보험금요를 신청한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동계는 관련법이 생긴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집행유예지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구호를 통해 평범한 시민이 출김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것 같은 사소한 이유들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1,050명 중 800여 명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진실화위원회는 피해자 전원이 명예회복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24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ASF 발생 지역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동해와 태백 2곳을 제외한 16곳으로 늘었습니다. 부디 이쪽 방역도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모형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었는데요. 2달 동안 조사를 진행한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의 결론은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 이상이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이 기대됩니다. 미얀마 법원은 모델 겸 배우인 바잉 다곤의 선동 혐의를 인정한다며 중노동이 수반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지닌 바인 다고는 자신의 SNS에 미얀마가 처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반쿠데타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지난 4월 체포됐습니다. 미얀마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작사 없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힘들 거란 의견과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지켜보겠어요. 한 유튜버가 지난 23일 BTS 정국과 배우 이유비가 열애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과 이유비 소속사 와이블룸 측은 지난 27일 두 사람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 괜찮을까요? 배우 휴잭맨이 부스타샷 접종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29일 인스타그램의 증상에 대해 말하며 감기와 비슷하다. 목이 따끔하고 약간의 코감기 증상이 있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사히 완쾌하길 바래요. 오늘 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한파와 함께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도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으며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메타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